2000년대, 99년도, 2000년대 주식할 때 보게 되면 아이고 예. 그때 코스닥이 몇 배 올랐죠? 7배 올랐어요. 1년 동안에. 그 다음 연도에 7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만큼의 변화가 나왔나요? 좀 이게 지금 핑크색이 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연기금 거의 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좀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게 밸류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네. 지수다 보니까 버블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주식 투자자로서 저는 버블을 먹으려고 주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상승을 이거 버블이다라는 걸 알고 하시면 된다. 어닝 찾고 못 찾고 하다가 계속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중간에서 탈락하거든요. 이제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시장이 막 과열되면서 움직일 때는 저희 다 느껴봤었잖아요. 중간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계속 포모만 느껴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가 관세를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에 담이 커진 건지 혹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굉장히 기쁘게 봤습니다. 기쁘다. 네. 네. 일단 코스피가 5천을 넘었고 코스닥도 1,000을 넘어서 둘 다 좋은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약간 뭐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쪽으로 쏠림보다는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도 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은 우리 앵커님 복장에서부터 나오네요. 네. 파란가요? 뭐 큰일 날 소리 났어요. 예, 아주 야성적이네요 시장이. 네. 오늘 그리고 좀 걷고 네. 따라해야지. 패션, 패션. 아니 오늘은 근데 대표님 넥타이도 붉은색이시고 그리고 유영아 맞아요. 차장님도 핑크 하셔가지고 두 분 다 오늘 화사한 시장을 열정의 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러 의상 그렇게 선택하신 거죠? 옷이 없어요. 세탁소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게 이제 피부로도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무슨 마라톤 동호회, 무슨 뭐 러닝 유튜버라고 보니까 꽤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방송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아니다.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그런 얘기까지 들어온 거 보니까 그런 러닝 동호회에서까지도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럴 정도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연합뉴스 경제TV 보시라고. 예. 그분들이 오늘 보고 계실 겁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달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국 종목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요즘에는 한국 종목 얘기 많이 하고 그냥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와. 또 올랐어 이렇게. 우와 80 우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시장의 반영도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증시부터 해서 우리 증시까지 전체적인 그 정리 자료를 좀 보면서 또 차장님과도 함께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이제 이번 주에 그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가요? 그렇겠죠. 시장의 색깔이 또 살짝 바뀌는 모습들인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쪽 중심으로는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뭐 눈에 띄게 강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거기다가 달러도 약세로 가고 뭐 좀 그런 분위기여서 거기다가 이제 좀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던졌죠.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어떻게 실행하는 것보다는 백악관 공식 의견도 아니고 맞아요. SNS에 이게 딱 들어온 걸 봤을 때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참 많이 수세에 몰려 있으시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외화는 아니죠. 제 내부에서 보여지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보니까 대만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일본도 뭐 이제 투자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네라고 하지만 이제 뭐 동맹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던지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는 다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말만일 것이다.
아니 그러면 반도체 여기다가 진짜 10%더 올리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시든라고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냥 그런 쪽에서 그냥 앞으로 동양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시아 증시 전부 다 강했고 국내 증시는 오늘로써 5,000피 천스닥 예, 이게 안착이죠 정말. 안착입니다. 네. 예, 안착이 돼서 그냥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살아생전에 이런 분위기를 본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예. 예, 이런 때를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앵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그럴 줄 알았죠. 예,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코스닥은 1조 6천억 샀습니다. 네, 거의 그냥 결국은 기관이 개인의 열망을 안고 들어오는 자금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또 가장 강한 게 원자재예요. 네. 쉽게 안 꺾입니다. 근데 은은 오늘도 한 7% 넘게 올랐는데 약간 좀 과열 징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과열 징후 보이면 더 갑니다 항상. 예. 그런 것 같아서 갑자기 또 한 번에 또 흔들흔들 할 수가 있는 자리까지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서 혼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이쪽 플레이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로 못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플레이가 들어온다. 그래서 차라리 은이 꺾이면 구리로 갈 것 같은 느낌. 이런 쪽으로 봐서 일단 구리로 가게 되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원자재가 올라간다는 측면 쪽에서 구리는 전력 설비 전도체로 여러 가지를 쓰게 되면은 좀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해지한다 그러면 구리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난 2주 전인가 왜 원자재 관련된 쪽 한번 스터디 쭉 하면서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 드립도 기억이 납니다. 구리가 구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만 기억하세요. 네. 가격을 보고 이용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님, 네. 원자재가 강세이면서 코스피가 신나게 달리고 개인들이 ETF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펀드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2006년, 7년의 데자뷰 같거든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어떤 느낌이신가요? 우리 차장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고 사장님 여쭤볼게요. 예. 그냥 이게 시작. 어제 우리 민정기 팀장님이 그랬는데 이게 시작이다라고. 네. 이게 시작. 헉 했는데 또 오르고 헉 했는데 또 오르고 자금이 더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장기 시계열 차트에서의 모든 꼭지점 같은 거를 그때 일제히 만들었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그 수급이 일단 그 코스피 5천을 만든 것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개인들이 네. 매수 주체였는데 그 부분의 손바뀜이 지금 좀 각 시장마다 일어나는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코스닥 제가 지금 그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자금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자금을 좀 파셔가지고 코스닥으로 꾸준하게 이제 지금 최근 1년 동안 유입을 시켰고 사실은 이제 기관은 사실 코스닥에 거의 거래가 없었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롱머니라기보다는 지금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코스닥을 이제 3,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학습 효과 코스피도 5천을 만들었으니 이것도 가겠지라는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 알주식 개별 주식을 파셔가지고 레버리지 ETF를 이제 조금 사시면 네, 레버리지 ETF를 사시고 그게 이제 금투자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한 3일 정도 지금 지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1조 이상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조 5천억 이상 이렇게 샀는데 누가 창조경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적절한 표현이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실은 뭐 연기금이라던가 실질 뭐 투신의 자금들은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한 물량들 사실은 실질 개인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조금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올라가면서 쇼커버가 정리되면서 하루에도 이제 뭐가 툭 건드려지면은 10%에서 바로 20% 상한가가 가는 그런 지금 스퀴즈가. 네, 그게 지금 하면서 너 이게 좀 과하게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천스탁을 만들어낸 주역이 되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살짝 걱정은 되는데. 네, 그러실 네.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이제 네. 투자자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부의 코스닥 그 부양 정책 네.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 연기금이 이번에 뭐 비중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네, 네. 또 코스닥의 투자 그 성과를 가지고 뭐 실적의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건 좀 그래도 근본적으로 수급을 좀 받쳐주게 되는 그런 중요한 변화 아닙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연기금이 사실 좀 이례적으로 이 기금위를 좀 정기적으로 연 거고 사실은 작년 10월에 이미 그 국내 주식 비중의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 살짝씩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팔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기금위가 좀 급하게 열린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약간의 좀 조금 룸을 줬는데 그 밴드로 보면은 추가로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 안에서 뭐 내부적으로 제가 그 주정까지 모르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아마 그 룸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만약에 뭐 당연히 분리되어 있지만 정책의 기조가 코스닥을 이렇게 좀 올리는 붐업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내부에서 코스닥의 기준을 조금은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서는 이게 지금 핑크색이 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연기금 거의 사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전 좀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조를 연기금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뭐 HTS에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걱정이 되시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5,000P? 5,000P는 사실은 어닝에 받쳐주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걸 버블이라고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닝이 올라가면서 어제 팀장님 나와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멀티플을 누르면서 올라가고 있는 10배밖에 안 된다. 더 싸졌다. 그래서 그게 저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은 이게 밸류로 측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네. 그 지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버블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주식 투자자로서 저는 버블을 먹으려고 주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상승을 이거 버블이다라는 걸 알고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잘 그 클럽에서 춤을 추시다가 이게 갑자기 단속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그러니까 그냥 무방비로 춤추시면 안 되고 이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그렇죠. 확인하면서 출입구 확인하면서 이 음악은 언젠가 멈출 것이다라는 거 알고 야. 그대로 멈춰라를 했을 때 내가 빠르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인가짐으로 그렇게 임하시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날카로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또 PD도 이게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클럽 음악이 언제 끝날 것 같은지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그 징후 같은 걸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DJ가 갑자기 자리를 좀 떠난다든지 뭐 이런 걸 보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연구가 무한 반복돼요. 그래요? 계속 반복돼요. 그럼 뭐 무한 순환매입니까? 계속 있는 거죠. 막 내가 남느냐, 음악이 끝나느냐. 이거 되게 궁금해하네요. 지금이 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반 분야, 후반 분야.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니면 애프터냐? 애프터 어머. 일단 가열이라고까지 아직 얘기한 좀 그럴 것 같고 지금 일단 시작은 했다. 그러니까 뭔가 버블을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시작은 됐고 지금 뭐 대부분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6월에 선거 네, 지방선거. 이제 그거를 조금 포인트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이제 그때까지, 네. 그 전까지가 조금 어떤 이 코스닥의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가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지금 구조적으로 사실 이렇게 매년 이 주식 투자자의 그 실질 그 계좌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은행만 거래하시던 분들께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시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창조경제라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뭔가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면서 이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숏스퀴즈가 나오고 근데 그 끝을 우리는 봤어요. 언제 봤냐면 그 24년인가요? 3년 7월 25일에 그 2차 전지 고점에서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뜨거운 부분의 끝은 사실 좋진 않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어닝이 받쳐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리막도 좀 슬로우할 수 있지만 코스닥은 이게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가늠이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내가 이제 지금 막 이렇게 트레이딩 저는 비중은 어느 정도 담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마무리가 될 때는 되게 이제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그거는 이제 엄두를 해놓고 지금 너무 장이 에너지가 너무 좋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장의 에너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즐기시는 게 맞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지수가 올라간 건 어닝이 받쳐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코스닥은 사실 그런 그 상황이 아닌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표님 우리는 이제 코스닥의 지수보다는 지금의 이 에너지를 어디에 모이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서 종목을 보면 지수 자체는 3,000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이제 코스피 5,000 갈 때 3전 닉스만큼의 그런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쪽이 그래도 어닝이 좀 받쳐줄 거라고 보십니까? 가면 어떡하실래요? 아니 코스닥이 3,000닥. 근데 코스닥이 가는데 꼭 어닝이 받쳐주는 걸 찾아야 하나요? 이게 코스닥에서도? 저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어닝 찾고 못 찾고 하다가 계속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중간에서 탈락하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지수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제일 좋아요. 코스닥 그래요? 지수를 사라. 네, 그것도 좋은데 보통 보면 그래가 이제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데 시장이 막 과열되면서 움직일 때는 이유가 무슨 저희 다 느껴봤었잖아요. 중간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계속 포모한 느낌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 벌어졌으면 그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안 간 거 찾으면 됩니다. 덜 간 거. 같은 벌어졌는데 이쪽만 계속 갈까요? 가다가 좀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계속 가다가 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조방 원전이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 하다못해 나머지 또 좀 쳐졌던 섹터들까지 좀 돌아가는 현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도하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때 2000년대 99년도 2000년대 주식할 때 보게 되면 아이고 너무 고인물 티나요? 99년, 2000년 화려한 26년 전 랠리. 얘기입니다. 그때 코스닥이 몇 배 올랐죠? 7배 올랐습니다. 네. 와.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1년에 7배요? 예. 가장 화려했던 때죠. IT 버블. 예. 닷컴 버블. 그 다음 연도에 7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네. 1년 만에 그렇게. 1년 만에요. 예. 그랬던 걸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려올 때도 그러면 그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제일 승자가 누구냐면은 올라갈 때 가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정리했던. 근데 그게 언제가 끝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이제 시장이 얘기해 줄 텐데 그걸 가지고 보는 거를 중간중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에휴, 그러니까 그때는 한 98년도 IMF 터지고 나서 그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움직였던 그 유동성이 같이 막 살아나던 시기였거든요. 그럴 때 나왔던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가장 주역들이 그거였어요. 소프트웨어 쪽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 위원님도 저는 기억은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다음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엄청났죠. 네. 핫메일이요? 네. 핫메일. 저한테 그게 없어진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네. 저 청약하라고 저 메일로 왔었어요. 근데 사기인 줄 알고
네, 한 메일로 왔었어요. 청약하라고. 아, 그때가 1,600원이었나? 그게 18만 원 같습니다. 그게. 네. 그랬던 기억. 땅을 치고 구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이익이 나서 오른 게 아니었죠. 그렇죠. 이게 법을 만들어가는 이제 조건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막 열광할 때는 그게 이제 한 3분의 1 넘어가서 그때 가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좀 이제 경중을 울리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그만큼의 변화가 나왔나요? 좀 올해도 보게 되면 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로봇 쪽이 좀 얘기 많이 하죠. 네. 네. 로봇 쪽 같은 경우도 막상 이제 실물 아마 2, 3월 달 가게 되면 이제 옵티머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가 뭘 하냐면은 그거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럼 그거 뭐 지금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000배더라고요, PR이. 맞아요. 7,000배요. 7,000배요. PER PR이. 7,000배. 기사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처음 그런데 그거 상관합니까? 왜냐면 패시브와 함께 움직이는 딱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어차피 7,000배인 종목을 내가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가져갈 거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용한다는 쪽으로 보셔야겠죠. 근데 이걸 이용을 잘못하게 되면 저희 몇 번 당했어요. 2000년 갈 때도 중간에 팔고 갔더니 잘못했다가 하다가 잘못하면 고점 잡아요. 그런 것만 피하기 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인지 끝인지는 이렇게 한번 분위기 쭉 보고 결정을 하시되 강요는 못 하겠습니다. 네. 못하는데 그럼 그 중에서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그나마 그러면 될 만한 게 실적 좀 받치고 될 만한 게 보여준다.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끝나면서 반도체 소부장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네. 안 되면은 이거라도 이거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쭉 보거나 아니면 지금 분위기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가장 시장에서 관심은 없었는데 관심 높은 쪽 중에 하나가 낸드입니다. 랜드 올해 플래시. 낸드 시장이 생각보다 디램만큼이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네. 그럼 그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쪽들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시가, 증착 이쪽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단수를 더 쌓아놨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많이 쓰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들 찾아가는 것도 좋고 디램은 노광입니다. 노광. 예. 빛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노광 아닙니다. 빛이 쪼인다. 그렇습니다. 네. 오 똑똑하시네. 예. 그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EUV 쪽의 종목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주축이면서 투자할 거다라는 쪽들을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오셋. 네 오늘 한 종목이 거의 또 불을 뿜고 올라가요. 패키징 쪽 한 회사 삼성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들의 모습들. 이제 종목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말씀드릴게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하나 마이크론. 예. 그런 쪽들도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당연히. 예. 그것도 이제 그런 변화로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패키징 테스트도 지금 할 일이 무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조금만 열어줘서 아마 이번부터 실적 보고 나오는 리포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최대 실적 나오는 회사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삼으시면서 그런 거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 참 이게 대답을 안 해주실 것처럼 해놓고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코스닥 중에서도 실적과 어떤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것이 살아있는 쪽을 또 섹터를 좀 정해주시니까 많은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분위기 좀 봤고 그 코스피에서 사실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좋았습니다만 가장 걱정이 많았던 종목부터 좀 볼게요. 그 현대차 네. 오늘 이제 관세 얘기 나오니까 프리에서는 많이 무너졌다가 프리마켓에서 무너졌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양전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제 시장이 아무 감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 다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이제 그렇게 25%할 거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 그린란드도 타코 네. 거를 좀 확인을 했고 이것도 약간 타코 아닐까라는 거 처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제 주변에 그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거의 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국위 선양을 하는 종목 정도의 지금 어떤 애국 투자. 위상이 있는 종목이고 그 섹터이기도 하고 거의 자동차는 그룹주 자체가 지금 그런 어떤 위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증시 대기자금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나 현대오비스 저도 이제 현대오비스 당연히 좋게 얘기하지만 그 기관과 외국인은 많이 팔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외국인은 많이 팔고요. 대부분 개인분들이
지금 이 주식을 다 바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오늘 수급은 안 봤는데 오늘도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도 현대차는 외국인이 엄청 팔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관세 이슈 때문에 빠지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제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 관세 이슈가 아니면 단기적에 그칠 거냐. 근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아마 내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내일 아마 기아, 모비스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아마 현대차 뭐 이렇게 될 텐데 이제 현실을 좀 마주해야 됩니다. 이제 아틀라스 갔다가 이제 그거는 좀 반영이 됐고 네. 1차 반영이 됐고 이제 현실을 마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차가 보통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4분기에 좀 비용을 많이 이제 좀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영향이 조금 아마 가미가 돼 있을 거예요. 4분기에는. 그래서 시장 컨센보다 좀 미쌀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은. 네네네. 근데 이제 현실을 마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많이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뭐 중장기로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보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랑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뭐 너네 국회에서 비준 완료 빨리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관세율이 15%로 빨리 회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 밸류에이션에 큰 반영이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25% 고관세가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그걸 따져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26년 예상 OP에서 한 20% 정도는 감소가 돼야 되거든요. 연으로 다 반영을 했을 때. 연으로. 연으로 반영하는.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1년 연간으로 다 했을 때. 근데 저는 뭐 이거의 그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좀 희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이슈가 얼마나 빨리 이제 반영이 됐고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차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실적 미스나 이런 전망은 지금 주가에는 뭐 반영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며칠을 조금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현실을 마주할 시간을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이제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좀 더 안 좋다라고 하면 좀 더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EPS로 올라온 게 아니라 완전 멀티플로 온 거기 네.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이제 실적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관세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P에 바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불확실성이 확 생긴 거고 뭐 좋은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로봇 자율주행 되게 좋은데 그건 오늘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되게 미래의 이슈기 때문에 그걸 땡겨서 반영을 멀티플을 했던 거고 이제 지금은 현실 EPS를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네. 그러면 대표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댓글에 이제 그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데 이제 그 노조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로봇을 한 대도 공장에 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 논리만으로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로봇 관련 피지컬 AI 그 멀티플을 받고 있는 현대차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시네요. 아이고, 이게 예. 어떻게 대답?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냥 시장에서 밥 빌어 먹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게 그냥 어떻게든 간에 대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져간다 그러면 노조는 당연히 싫어할 문제고 예. 또 그쪽에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회사는 싫어할 문제고 그런 쪽에서 냉철하게 볼게요. 저는 그럼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면 뭘 봐야 됩니까? 회사 쪽과 관련된 쪽에 대응을 더 봐야겠죠. 네. 예. 아무리 노조보다는 근데 그게 역할이 이제 어디를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는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북미 쪽에서는 당연히 먼저 들어가서 시험에서 이만큼 코스트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만큼 성과가 나온 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다음부터 이제 좀 마찰은 있겠죠. 마찰은 있는데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쪽에서 계속 또 갈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회사 입장이라고 하면 회사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그냥 둬야겠느냐라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용을 제대로 커버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또 근데 좀 장기적인 얘기겠죠. 근데 아마 예. 투입은 북미 쪽에서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고 성과 나온 게 확인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죠.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노이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할 것 같고요. 자, 현대차 얘기 넘어가고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CT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와 목표 주가 SK 하이닉스 1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예, 너무 듣고 싶네요. 뭘 들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계속 바뀔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에서 드디어 CT도 한가닥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140만 원짜리가 나왔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영향을 안 끼치다가 이렇게 내용 보다 보니까 싼데 이런 쪽의 내용들 이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잠깐 볼까요? 예. 일단 자꾸 얘기 나오는 게 구조적 변화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까 오면서 계속 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낸드 쪽에서 만약에 큰 변화가 나오잖아요. 하이닉스가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솔리다임 쪽에서 나오는 거 첫 번째 키옥시아 지분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격차는 삼성전자랑 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쪽에서 이번에 젠슨왕 선생님이 하셨던 ESSD 관련된 쪽에서의 확장성과 그를 활용하는 관점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도 있는. 지금 HBM 가지고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시장이. 이번에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HBM4 들어간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 뭐 잠깐 빠졌는데 맞아요. 오늘 다 엎어버렸어요. 9%. 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 HBM 나오는 수익성보다 지금 D램이나 낸드가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HBM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가격 보고 막 고민하면서 이게 삼성이 먼저네 하이닉스가 먼저네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플러스 알파 나머지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그 계속 업사이드가 더 열려지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지금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비즈니스가 뭐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계속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 방식 대신 새로운 방법론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건가요, 저게? 그러니까 혹시 열매위원님 SOTP라는 건요. 이제 네. sum of parts라 그래서 이제 각 부문별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전체 기업 가치를 이익만으로 배수를 하거나 뭐 장부 가치 대비로 하는 PBR 요거를 넘어서 어떤 특정 영역은 밸류에이션 더 받을 수 있겠다. 요 영역은 누구랑 비교하고 요 영역은 누구랑 비교하자 할 때 통상 아니면 자산 가치가 클 때 더해서 SOTP를 만드는데 보통은 이게 왜 나오냐면 배경이 중요한데요. PBR이나 PER의 과거의 히스토리컬 역사적 밴드의 고점을 이미 다 뚫어버렸을 때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할 때 이 밸류에이션이 통상 나오죠. 야 역시 아니 근데 그 열매님께서도 아. 몇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목표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 논리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 논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는 그래서 나온 게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되면 뭘 갖고 왔냐면은 TSMC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제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가장 AI 시대에 좀 볼만한 게 뭐야라고 하다 보면 TSMC를 갖고 와서 그거의 멀티플을 25% 할인해서 적용하기 시작해요. 에비타 9배. 근데 이게 과거에 보는 숫자가 그러니까 뭐 PR도 마찬가지겠지만 10배 전후로 이게 메모리 완화체가 받는다?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 가지고 끌어와서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그만큼 사이클이 강력하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보시게 되면 가격들은 이제 뭐 이제 수정이 120% 들어옵니다. 상승률이. 그리고 또 올해는 낸드가 90% 들어오는 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AI 관련된 설비 투자가 이제 또 거기 AI 에이전트 이게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거 없어요.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 하는 쪽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150조. 이제 뭐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도 나와 있는 거 숫자 보면 대충 두 개 합치면 300 한 2, 30조씩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합치면 3천조 돼요 그러면? 시청으로 시가총이? 예, 시청으로 반영되려면 네, 또 2천조 얘기도 나왔으니까. 네. 그냥 뭐 이제 숫자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다. 예, 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잠 깨신다고요? 네.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30일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 업사이드 캐탈리스트 요거 단어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한번 보고 추가로 더 결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더 큰 것 같아서 이번에 실적 발표 쪽에서 그거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일단 지금 만약에 여기서
멀티플을 확장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업황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멀티플을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 핵심이 주주 가치입니다. 그게 하이닉스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 네. 네. 소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ADR 네. 쪽으로 연결될 고리를 찾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상상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터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 얘기 나옵니다. 그거 특별 배당. 예 설이잖아요, 저희.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고마운데 설 오나라 설 자금도 좀 쓰시라고 네. 예, 그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외사 리포트 보게 되면 내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흑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좀 뭔가 그림을 좀 그려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봐야 될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 DSP 디자인 하우스 쪽들은 네. 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겠죠.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파운드리 어떤 얘기 아무 얘기 안 나오면은 그냥 네 그럴 테지만 근데 어디서 수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주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청사진을 그리는데 삼성전자가 뭐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고객 문의가 많다더라 쪽이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좀 약간 좀 동그랗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특자에 대한 얘기를 문의를 이제 만들어가는 구조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분위기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외에 ADR 얘기를 네. 또 하느냐 이것도 또 바뀔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아마 거기서 분위기 이제 설비 투자 얘기는 지금 벌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번에 싱가포르입니다. 또 10년 동안 240억 달러인가 들어가서 되게 네. 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슬슬 들어가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공급 부족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뭐 2027년, 28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 쪽에서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는 뉘앙스가 나온다. 그러면 또 소부장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번에 실적들은 그런 방향성을 안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CT의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을 말씀해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유영아 차장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만만치 않게 두 분이 국내사 외사에서 뛰어나신 그러니까요. 애널리스트들이신데 맞습니다. 예. KB증권의 의견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D램 랜드 가격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대체 얼마나 더 오른다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그 반도체를 이제 시황을 방송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채팅창에 그 글들이 보이는 거는 일부는 우시고 네. 아, 울어요. 없으시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좋아하시고 이제 일부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그렇죠. 아니면 또 이제 한쪽은 팔아야 되나? 너무 이제 불안하다. 네. 내가 이제 그 구만전자 올라서 불안하다. 네, 구만전자의 그거를 트라우마 그게 있으셔서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장짜리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우리가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 와중에도 디램 가격은 매일매일 오르고 있다. 네, 주가보다 급격하게 오르는 거 같네요. 네, 우리는 이제 주가를 보니까 몇 배 오른 거예요. 네, 뭐 음봉, 양봉 막 내렸다가 5일선, 21선을 막 보지만 이렇게 오르고 있다. 지금 매일매일 뭐 요즘은 뭐 혹자는 매일 1%씩 오른다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한데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저희 김동원 베스트 애널리스트 저희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예, 오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작년 연말쯤이죠. 외사에서는 다 뭐 이제 TP를 다 올렸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4분기에 컨콜 할 때쯤이면 우리 국내는 그 톤을 들어보고 좀 올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회사는 일단 그거 먼저 올렸고요. 이제 그 올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금 HBM만 좋은 게 아니라 범용디램 가격이 아까 보셨다시피 너무 올랐다 보니까 HBM과 수익성 격차가 굉장히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HBM4뿐만 아니라 3E가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해요. 네, 작년 연말부터 또 계속 그런 그게 이제 기존에는 엔비디아 GPU 쪽에만 이제 HBM 많이 들어가다가 이제 그 에이직 반도체가 또 이렇게 수요가 네. 많다 보니까 양쪽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잘 나갈 때, GPU만 잘 나갈 때는 얘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공급받고 거의. 근데 이제 한쪽에서 뭔가 수요처가 또 생기다 보니까 네.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깐부치킨 회동도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재고를 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3E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낸드. 낸드가 지금 베라 루빈, 베라는 CPU, 루빈은 이제 GPU, 그래서 베라 루빈인데 네. 그게 이제 연산 플랫폼을 새롭게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의 그 구조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 케이블도 없애고 기판으로 가고 뭐 하는 그런 와중에 저장 장치에 약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SD만 하기에도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너무 비싼 D램을 쓰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이 낸드의 어떤 설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낸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굉장히 많이 이 베라루빈이 이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엔비디아가 연간 수요하는 이 낸드의 물량이 그것만 그 총 낸드의 전체 물량 중에서 10%를 잡아먹는. 근데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네. 그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1%만 사실 어긋나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걔가 10%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낸드를 사야 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지수표 네.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얼마를 원하나 네. 얼마를 그 원래 근데 이제 그 낸드라는 것은 SK 하이닉스를 예를 많이 드리는데 SK 하이닉스는 D램에서 돈을 이만큼 벌어서 낸드를 요만큼 까먹는 회사거든요. 열심히 만들어도 그런 건데 이제 이 낸드가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지금 마이크론이 이번에 지금 증설한다고 하는데 낸드 쪽으로 지금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낸드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낸드는 사실은 뭐 이렇게 피가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Q까지도 이거 늘어날 수도 있고 거기다 피가 지금 좀 폭등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요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또 반영이 되면서 네, 그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 지금 낸드까지 좋아진다. 네, 그래서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향, SK 하이닉스도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두 분이 같은 맞아요. 말씀이신데요. 중간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증시가 좋을 때 제일 속상한 분들은 그럼요. 중간에 타다가 내린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속도 안 상해요. 근데 샀다가 판 사람이 제일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다시 사셔야 되나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게 그분들이 또 사시면 더 불안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지금은 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막 신고가 돌파했고 내가 4만 원에도 안 사던 삼성전자를 지금 15만 원에서 내가 이 종목을 네.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를 영원히 못 사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만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시니까 그렇긴 한데 4만 원은 당연히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좀 안전 마진을 갖고 들어가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굳이 못 들어갈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물릴까 봐.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손절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손절 라인을 정하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알아눕고 잠을 못 잘 거고 그러면 갖고 계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어쨌든 하이닉스는 14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24만 원. 네, 또 꿈같은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네, 반드시 꼭 좀 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해주셨던 그 내용 중에 기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네, 기판 쪽은 또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리 기판이요.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요거는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음. 그렇게 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돼? 네. 라고 하시게 되면 예. 일단 어차피 이거 안 갖고 있으면 분위기를 못 봅니다. 그냥 전광판에 있는 것과 내 계좌에 있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만 사보세요. 그리고 아니어도. 나머지는 그 억울함을 조금만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소부장에서 나옵니다. 소부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예. 같은 장세에서 솔직히 예전같이 미국 시장에서 레밀리서치나 KLA 이런 종목들 막 갈 때 우리가 이렇게 격차 많이 벌어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워낙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발생했어요. 원래는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갔었어야 돼요. 네. 그게 못 나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오히려 기회는 이쪽에서 잘 찾아보시게 되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원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반 가져가라고 하셨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어느 정도씩 가져가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돈이 문제네요. 그러면 이거는 팔기는 좀 아깝고. 많으시니까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전화해야죠. 여보, 지금 산다면이라고 하면 네. 되겠네요. 지금 산다면. 지금 산다면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어? 이거부터 물어봐야겠죠. 그 아직도 현금 있어? 뭐 이런 건가요? 대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아, 거예요. 예, 그런 거 안 네네. 되고.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라면은 한 10%씩 팔아다가 10%씩 팔아다가 소부장 챙겨볼 것 같아요. 그 정도라도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좀 더 주목할 업사이드가 있는 것 같다. 그거 말고도 제 눈에는 네. 솔직히 지금 같은 이 시점에서 원래 지금 막 코스닥 막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시총은 좀 밀려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지금 올라가야 돼요 지금요. 그게 지금 원래 네이버가 이제 막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쪽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면 네이버 출발하게 되면 그다음에 당연히 저희가 뭐 작년 여름이었나요? 그때 왜 또 AI 우리 소프트웨어 한다고 그래서 막 종목들 날아갔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지금 한 6, 7개월 동안 거의 막 처참하게 물려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실적이 그냥 유지가 돼 있다가 멀티플만 받은 겁니다. 그때 그러면 유지가 돼 있는데 주가만 빠져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 삼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장에 움직일 때 할 거 많거든요. 그러면서 유리기판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도 만약에 구체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소부장 갈 때 또 하나씩 툭툭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해 열심히 보자라고.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유리 섬유가 부족하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CCL 제조업체들한테도 공급망 쟁탈전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까지도 주문 변경 검지가 나오고 그대로 패키지가 크게 커지기 때문에 기판 휨 문제 때문에 이런 쪽들이 더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유리 섬유가 쇼티지라고 하게 되면 유리기판으로 전환하는 게 어때? 라고 하고 있는데 저 유리 섬유가 필요한 게 네. 그 기판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인 거예요? 속도죠.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 전기가 아니라 이제 네. 빛이 중요합니다. 빛의 속도를 하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네. 데이터가 더 빠르게 들어가죠. 네.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게 잘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거 있죠. 네. 요게 약간 분홍색, 구리색 비슷한 쪽으로 하나가 딱 들면서 인텔이 유리기판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저게 유리 기판이에요? 예, 아. 이거를 공개하면서 네. 이번에 일본 전시회에서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뭐 인텔은 좀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돈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EMIB인데 이것도 거꾸로 잘못 쳤네요. 예, 기술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패치기지가는 기술인데 이제 고밀도를 연결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기술을 같이 통합한 기술을 공개하면서 유리기판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은 좀 바라보는 쪽이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삼성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AI 전장 MLCC 중에서도 유리기판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유리기판 쪽은 이게 중심이에요. 삼성전기랑 LG노텍. 근데 오늘 LG노텍 실적이 조금 미스나다 예상치보다 좀 미스나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 전기는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인데 아무래도 기판 쪽이나 이쪽 좀 IT 쪽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원자재가 많이 올랐어요. 구리부터 이쪽 그걸 얼마큼 커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새로운 거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장비 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시장에서 잘 반응하는 게 필옵틱스 같습니다. 요즘에 기가비스가 미쳤어요. 주가가 펑펑펑 날아갔다가 이제 잠깐 조정받습니다. 근데 이런 쪽은 이제 그 통합된 그 PCB 장비 쪽에 대해서 지금 성과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좀 확인해야 돼요. 그 IR 좀 확인하게 되면 이게 진짜 가는지 고생 많이 했어요. 기업이 있어가지고 저 되는 건데 진짜 울면서 바라보던 건데 이번에 간신히 예,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런 쪽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그 가공하는 쪽들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 그밖에 소재 쪽들 캠트로닉스, JNTC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아마 시장에서 바라보는 SKC가 움직이면서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 중에서 피롭틱스가 또 가장 또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또 반도체 소부장 가는데 얘도 같이 가야지 그렇게 되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반도체 쪽 얘기를 쭉 하니까 그냥 내친 김에 이것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글로벌 빅테크 실적 발표 네. 예, 일정 있잖아요. 네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곧이고 그리고 메타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기다려봐야 할 만한 뉴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S&P 500 중에서도 중소형주들이 되게 잘 갔어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알파벳 빼고는 되게 이제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려죠. 그러니까 그 디램 가격 오르고 전기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네. 너희들이 돈을 대. 뭐 이러면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순이익 컨센, 성장률 컨센이 3분기보다 조금은 낮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은 여전히 영업에 대한 그 모멘텀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르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도 돈은 계속 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25년 평균보다 M7의 멀티플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동안 돈은 계속 벌고 있었기 때문에 멀티플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근데 어제부터 이게 약간 역전이 됐어요. 예를 들어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약간 양자라던가 되게 최근에 잘 갔던 종목과 이제 그런 스몰캡들이 좀 많이 빠지고 어제는 이제 M7 위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아요. 이제 당분간 이 유동성 장세에서 이 중소형주들이 계속 선전을 할 거냐 아니면은 M7이 어떤 우려를 딱 불식시키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주도주로 올라올 거냐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네. 하나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결국 캐펙스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연말부터 그 AI 버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캐펙스가 가이던스 되게 낮아져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과거 6분기 동안은 캐펙스가 다 컨센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사실은 컨센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 벌써 반도체 지금 오늘 마이크론도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투자하면은 또 괜히 더 버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네. 이제 그 투자를 해도 네. 좀 버겁지 않게 투자하는 그래서 알파벳이 지금 잘 가는 거죠. 내가 벌어들이는 그 이익 현금에 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그리고 멀티플은 요즘 최근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체 칩 그 공개한 거 있잖아요. 마이야 200인가요? 이제 이름도 좀 생소한데 대표님 그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네. 새로운 거 에이지 쪽에서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그게 그쪽으로 다 몰린다고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손해 아니야. 엔비디아 또 피하냐?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 또 하이닉스 뭐 피하냐? 이거는 그냥 옛날 사고 방식이고요. 네. 예, 다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거 딱 하나예요. 에이전트 나오는 거,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예, 그게 어떻게 나와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이제 문서나 워드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텐데 그게 진짜 아이고 이렇게 손쉽게 뭔가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거 있어? 뭐 지금 자비스. 네. 예 그런 것처럼 네네. 네, 나오는 것과를 그냥 지금 나노 바나나도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데 좀 더 레벨업돼서 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보는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급등하고 기분 좋았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도 있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요. 예, 두 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한 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유영아 차장, 김열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조진혁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